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월요일의 뉴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가 강했지만은 기관이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코스피 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약간 하락하면서 마쳤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12.93포인트 오른 2285.8, 코스닥 지수는 0.61포인트 내린 808.28, 원달러 환율은 5원 하락한 1112원, 유가는 배럴당 73.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592억 원, 개인은 723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1221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442억 원, 개인은 37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489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음식료 업체들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대두나 수산물 등 원재료 가격 하락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두의 경우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심 종목은 샘표, 동원수산, 샘표식품, 한성기업 등입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른 자국 시장을 발판 삼아 글로벌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기술은 일본이나 한국 업체보다 뒤지지만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의 굴기는 올해 전기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판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 출하도 늘어납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10% 이상을 전기차 같은 신에너지차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보조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차량을 팔 수 없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쉬운 중국산 배터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내수 시장 장악을 통해서 중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서 보호막을 쳐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공항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풀 공항 올해 개항 10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서 깊은 이곳에 지난달 특별한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설치됐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ATM기입니다. 가상화폐 ATM은 설치되자마자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보유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ATM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예상보다 거래량이 많아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심 종목은 비덴트, 바른전자, 옴니텔 등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샘표, 대두가격 하락 수혜줍니다.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삼화전기, 전도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전기차 충전기 수혜줍니다. 16.78%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화컨덴서, MLCC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8.34% 상승 마감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블랙핑크의 첫 미니 앨범 스퀘어업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40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6.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경에 트럼프 대통령 예정됐던 340억 달러 수준의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율을 적용시켰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제히 반등을 줬는데요. 2주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또 중국이 여기에 보복을 할 경우에는 2천억 달러에 3천억 달러까지 추가해서 모두 5천억 달러까지 확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효시킨 340억 달러 사실 뭐 중국이나 미국의 큰
손해를 주진 못하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총 물량의 1할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가 미국 입장에서도 340억 달러로 제시된 품목 가운데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소비재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엇보다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주 후에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가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시장이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응이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은 무역적 대응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중국 측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 대응은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합의점을 모색하지 않을까 여기지는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중국에게 지적재산권을 매년 3,080억 달러어치를 도둑질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명분은 지적재산권에 맞추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그 일본과의 플라자 협약처럼 위안화 절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게 절실한 문제는 달러의 과다 발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을 책임져줄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 플라자 협약 때 일본에게 했던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게 됩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해야만 아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역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면 끝나는 즉시 위안화는 한동안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중국의 구매력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구매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중국의 소비는 볼륨이 엄청 커지게 될 테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위안화가 뚜렷한 강세로 전환되는 순간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지금부터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에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부진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북미 회담 서로의 의견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미국과 북한 더불어서 주변국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7월 9일 월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